정말로 중요한 골든타임은 골절이 왔고 이런 분들이 재골절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40% 정도 되거든요. 이 재골절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어떤 질환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야 환자분이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기는데요. 골다공증은 골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환자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다고 얘기하는 고혈압 환자가 성인 인구의 한 30% 정도 되고 당뇨와 전당뇨를 합치면 30% 정도 되는데요.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합쳐서는 50세 인구의 거의 70%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증상이 나타나서 골절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환자분들이 70%가 된다는 뜻이죠. 사실은 골절은 골감소증에서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골감소증이 남자분에서 한 50% 정도 되고 여자분에서 한 50%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 분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감소증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약이 만들어졌을 때는 골 흡수 억제제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10년 넘게 사용을 했었죠. 골 흡수 억제제를 쓰다 보니까 흡수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흡수 자체를 차단을 하니까 골밀도는 올라가는데 골의 강도는 떨어지는 일이 생겨서 뭐 비정형 골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턱뼈괴사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골밀도는 높이지만 골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아질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에 골밀도도 높이면서 골의 질을 좋게 하려면 뼈를 많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약들이 골형성 촉진제입니다. 약의 강도로 따진다면 골 흡수 억제제보다는 골형성 촉진제가 더 강한 약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골밀도가 막 좋아지는 그때 한 20~30세 정도까지 골밀도를 충분히 많이 높여놓는 게 첫 번째 골든타임일 거고요. 두 번째 골든타임은 환자가 골다공증이 왔지만 아직 골절이라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게 두 번째 골든타임이고요.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골든타임은 골절이 왔고 이런 분들이 재골절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40% 정도 되거든요. 이 재골절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골든타임이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짜게 드시면 염분이 소변으로 나갈 때 칼슘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칼슘의 소변 배출량이 많아져서 또 뼈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많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카페인. 카페인은요, 칼슘을 흡수도 차단하고 배설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서 골밀도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고요. 한 잔 이상의 음주, 두 잔부터는 골밀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뼈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뼈는 약간의 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제외한 나머지의 3분의 2가 칼슘과 인이라는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을 먹지 않고 재료 없이 뼈를 잘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뭐 대표적으로 유제품이죠.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이런 식품들을 꼭 드셔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한국 분들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하루에 500mg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먹어야 되는 양이 젊은 여성의 경우는 한 700mg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900mg 정도 되기 때문에 젊은 분의 경우에는 유제품을 하루에 1개 정도, 나이 드신 분의 경우는 유제품을 하루에 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유를 드시면 설사를 하셔서 좀 못 드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유가 뭐 건강에 안 좋다고 또 많은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 전립선암 걱정 많이 하셔서 우유 드시기를 꺼려 하시는데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까지 우유 섭취는 전립선암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섭취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당 불내성에 있어서 우유 드시면 설사를 하시거나 거북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유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트라고 생각합니다. 요거트는 일단은 유당을 한번 분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소화장애를 일으키지 않고요. 또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좋은 유산균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지 않은 요구르트를 사서 드시면 굳이 우유를 드시지 않으셔도 충분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칼슘, 비타민 D, 말씀드린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요. 비타민 A나 비타민 C, 비타민 K,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아연과 같은 무기질, 정말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만 먹어서 뼈에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분들은 살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럼 갱년기에 막 뱃살이 나오니까 살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적정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골다공증을 포함한 모든 질환에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오고 노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날씬한 체형보다는 정상인 체형을 갖기 위해서 제대로 음식을 꼬박꼬박 드시는 것이, 내가 콜레스테롤 높다, 당뇨 높다 이런 진단 받으시고 막 과도한 절식을 하셔서 체중을 빼는 것보다 조금 1, 2년 뒤와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당뇨 진단 이렇게 받으시면은 뭐 완전히 살을 5kg, 10kg 빼가지고 당뇨를 없애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장 당뇨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뼈도 역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사실 조금 살이 쪄도 약으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측면만 보고 어떤 극단적인 체중을 유지를 한다면 다른 것에서 잃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뿐만이 아니라 나의 면역, 체력에도 다 관여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너무 다이어트나 날씬한 체형에 너무 이렇게 꽂혀서 행동하시지 마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